소화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그런 인식이 사로잡히게 됐고, 식물성 지방을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대사질환의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식용유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섭취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기름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4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 미와 아주 친한 의사,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 대표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식단 가이드라인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성 지방을 이제는 먹어도 되는 음식 라인에 올라와 있고요. 건강에 좋다고 얘기했던 식물성 지방을 이제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는 쪽으로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전에 얘기했던 카니보의 어떤 연장선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방들이 대부분 식물성, 그리고 이제 씨앗에서 채취한 지방들인데, 그 지방들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 식용유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식용유를 안 먹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 식물성 기름이 진짜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카니보에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일단 식물들은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 안에는 그런 식물 독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렉틴이라는 것도 있고 옥살산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식용유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섭취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기름이 아니고 기계의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씨앗에 독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래도 식용유이고 만들 때 공장에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뭐 제조 과정은 청결하게 할 것이고, 가능하면 뭐 독소 같은 것도 제거를 할 거고,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에, 특히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의 좋은 기름, 우리가 압착유라 그래요. 냉압착유라 그래서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기름만 짜내는 방법으로 기름이 추출됐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식용유 같은 경우는 헥산이라는 제품을 써갖고 화학적으로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화학 용매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화학 용매를 다시 걸르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걸르는 과정에서 고열이 가해지고 하다 보면은 기름 자체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식물 원재료에 있던 그런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그냥 기름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기름이라는 거는 항상 공기하고 노출되면은 산패가 일어나고 산화가 많이 되는데, 그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해롭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압착된 기름도 공기에 한번 노출된 거는 오랜 기간 방치를 하고 먹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유가 좋다고 그러고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올리브유도 기름으로 뭐 이렇게 화학적 용매를 써서 추출한 올리브유가 아니고 순수하게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좋고요. 한번 개봉을 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보관하는 게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식물성 기름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더 보관하기가 힘들고 더 변질이 많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가열해서 쓰거나 할 때 알데하이드라는 그런 발암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에는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이 훨씬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손상을 입거나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소판을 응집을 시켜서 출혈을 막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게 오메가6 지방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맞지를 않으면은 플라크 같은 게 쌓이고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할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오메가3의 지방산도 또 많이 섭취를 해줘야 몸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식물성 지방은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이 훨씬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 또 의문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로운 점이 되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학회나 정부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950년도에 앤설 키스라는 박사님께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포화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그런 인식이 사로잡히게 됐고 식용유가 식물성 지방이니까 이거는 몸에 건강할 거라는 그런 역설적으로 이제 식물성 지방을 사용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안 먹으려다 보니까 채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점점 동물성 지방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저하가 된 거죠. 근데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대사질환의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요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아는 여러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다시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동물성 지방이 오히려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기름을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용유예요.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이런 기름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 용매를 써서 추출하는 기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거는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을 먹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긴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든 어떤 고기든 지방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게 가장 건강한 기름이 될 수 있고요. 현대 식단에서는 추출된 지방도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지방을 따로 먹을 때 좋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냉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그나마 좋고요. 그 다음에 MCT 오일이라는 게 있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오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게 버터죠. 버터도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나 단백질이 완전히 제거가 된 기버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버터 종류를 먹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름을 먹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제 같이 섭취하는 게 가장 순수하게 좋은 기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식용유나 식물성 오일을 많이 섭취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식습관을 바뀌시면서 발생하는 뭐 일시적인 현상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오는 현상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은 그거를 분해하고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거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카니볼을 하시겠다고 갑자기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동물성 지방 섭취 로 에너지원을 확보하다 보면은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당연히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을 못 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뭐 이제 브레인 포그 이런 거고 뭐 몸이 괜히 피곤하고 힘들고 힘도 없고 에너지가 빠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동물성 지방에서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식단 중에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에너지원을 동물성 지방으로 바꿔서 먹다 보면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끼 정도의 탄수화물을 줄이고 적응이 되면 한 끼의 탄수화물을 더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이런 기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몸에 좋고 동물성 기름은 몸에 나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정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성 지방도 무조건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동물성 지방 섭취가 오히려 식용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이론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면서 음식 습관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은 본인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족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